잠깐 이 리스트 할 때 했던 거 기억하면서 리스트 할 당시에 그 내용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는 10, 20, 30 이렇게 넣고 프린트 agency에 0, 1, 2까지 하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 요소 하나하나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리스트 모양 통째로가 나오는 거고 얘는 아시잖아요. 그죠? 요소 하나하나에 접근하는 거랑 리스트 모양 그대로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랑 이거랑 차이점 뭔지 아시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 리스트에다가 지금 복수개의 데이터를 넣고 있는데 나이 값인 것 같아요. 이걸로 미루어 봐서 각각의 요소는 하나의 나이. 근데 얘는 이제 혈수 나이고요. 얘는 0이 나이고요. 얘는 0수 나이래요. 그리고서 저는 나이 값을 하나 더 출력하고 싶어서 넣고 싶어서 ages.append라는 말을 썼어요. 얘는 40짜리예요. 얘는 인수의 나이고요. 이 녀석의 인덱스는 뭐가 돼요? 자동으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ages 3을 출력하면은 될 거고 또 여기서 ages를 출력하게 되면 40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민수 나이가 추가된 그 다음이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리스트에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넣고 있는 거고 그 복수개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ages라는 변수를 쓰고 있는 거고요. 리스트 자체 내부에는 10, 20, 30이 들어있다가 나중에 40이 들어오게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순서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얘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봤을 때 우리는 총 4명에 관한 나이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사람 4명의 나이를 ages라는 변수가 다루는 이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20, 30, 40이 지금 리스트 내부에 들어있게 되는데 구별은 뭘로 하고 있어요? 얘네들끼리 구별은 인덱스로 하고 있죠. 지금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하면서 인덱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0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는 뭐야 하면은 철수의 나이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1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는 뭐야 하면은 0의 나이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제가 밑에 코드를 뭐 이만큼 썼어요. 한참 쓰다가 갑자기 다른 놈의 나이 값을 저장을 또 해야겠다 해서 여기서 ages.append 50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면 얘 인덱스 뭐예요? 원래 최초에 3개 있었고 여기 append 하나 있었고 얘 인덱스 3이니까 얘 인덱스 4겠다 를 해야 되죠. 물론 인덱스 함수를 써도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당장 알고 싶은 게 이 중간쯤에서 뭘 알고 싶냐면 명수의 나이를 알고 싶어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봐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는 인덱스로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안 써놨대요. 그냥 이런 것도 써놓지도 않았대요. 그냥 어디 메모장에다가 그냥 살짝 써놨어요. 그럼 또 그 메모장 뒤져봐야 되는 거고 몇 번째 있는 나이 값은 누구의 나이다를 매칭을 1대1로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영수의 나이는 또 뒤져본 다음에 이번에 있었지 하고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봤자 4개예요. 이게 만약에 4만 개래요. 그럼 인덱스를 따져보려면 그때 인덱스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인덱스 함수 쓰는 게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면 또 구글링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거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또는 중간 게 삭제됐다, 그럼 나머지 인덱스들은 하나씩 밀리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 중간에 누가 추가됐고 누가 삭제됐고. 근데 얘네는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구별은 그냥 인덱스로서 가능한데, 제가 만약에 영희의 나이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쓰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단서만 있으면 몇 번 인덱스에 있더라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만약에 철수의 나이는 몇 살이더라 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대요. 인덱스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렇게 썼대요. 지금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왜냐면 지금 리스트라서 인덱스 번호로 구별을 하는 중이고요. 얘는 그냥 인덱스에다가 이름을 부여해 놓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 번호가 아니라 정수값이 아니라 이런 내가 지정해 놓은 임의의 데이터로 접근을 하고 싶대요. 얘네들은 키라고 해요.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 키를 단서로, 이 키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각각의 키에 맞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싶다. 얘는 딕셔너리를 써야 돼요. 리스트는 이렇게 썼잖아요. 대괄호 썼잖아요.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딕셔너리는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민수는 나중에 넣자. 이렇게 하면 요소의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얘는 좀 따로 떼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얘는 리스트를 기반으로 찾아낸 놈들, 그렇죠? 얘는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찾아낸 놈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키가 될 거고요.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키를 토대로 해당 밸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민수라는 키, 지금 보시면 키 에러라고 보이죠? 이런 키는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넣어놓고 나서 출력을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전 거는 잘 출력이 됐잖아요. 맞죠? 지금 보시면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에이지스 하면은 여기 대괄호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서 제가 민수 거 말고 그냥 프린트
ages 하면은 얘는 중괄호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도 아 이거 딕셔너리구나, 이거 리스트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키랑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소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처럼 얘는 키를 굳이 딱 안 알려줘도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012다 이거. 근데 얘는 012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키들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넘버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수동이에요. 수동. 아까 했던 enumerate, 뭐 데이터가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소가 12개 들어있다면 실질적인 데이터는 24개다 였잖아요. 얘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이게 한 묶음이니까 약간 압축 파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애초에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그냥 키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순서는 랜덤이에요. 사실 이 철수 0이 영수라고 나오는 거는 우연이에요. 우연이었어요. 좀 똑바로 말하면 우연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 파이썬이 버전업을 하게 되면서 순서를 보장하게 됐는데 이전 버전에는 보장을 안 하는 버전도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예요. 얘는. 아무튼 지금 민수의 나이를 뽑아내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근데 지금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없어 라고 해야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는 행위를 여기서는 append를 통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에 얘는 값을 하나 넣어주려면은 ages의 인수의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append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40이 잘 나와요. 그리고 ages를 다시 한번 까보면 4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추가했으니까요.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끼리는.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얘 리스트, 얘 딕셔너리. 리스트, 딕셔너리. 공통점 뭐예요? 데이터 여러 개를 묶을 때, 데이터 여러 개 묶을 때 쓰는 거는 객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는 하나의 개념이고 얘네들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그냥 데이터를 묶는 기술이에요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얘네는 하나하나가 클래스까지 포함해서 뭐 객체, 컬렉션, 뭐 클래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객체가 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객체가 좀 큰 개념적인 거고, 이 안에 뭐 리스트 있는 거고, 이 안에 뭐 딕셔너리 있는 거고, 이 안에 클래스 있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래, 그냥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객체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또 틀린 말이에요. 객체는 리스트야, 객체는 딕셔너리야는 명제상 맞지가 않는 거죠. 리스트는 객체야, 딕셔너리는 객체야는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포함 관계니까요.
차이점은 사용법. 얘는 넣을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그냥 넣으면 돼요. 맞죠? 얘는 넣을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0, 1, 2, 3 이런 순서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키도 내가 세팅을 해줘야 된다.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리스트의 장점 먼저.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하나다. 왜냐면 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굳이 내가 안 따져도 되는 거잖아요, 저런 거. 어펜드만 해버리면은 그냥 쭉쭉 다 들어가니까. 그죠? 넣을 때 뭐 a 점 어펜드 뭐 이런 식으로요. 얘가 만약에 여러 개 쓰였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인덱스 부여되면서 들어갈 거잖아요, 얘는.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하나 집어넣으려면은 하나의 키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 키에 대한 이름도 내가 지어야 되는 거고, 이름 짓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얘는 자리를 뚫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키 밸류는 존재는 하는데 키가 생략이 된 거죠, 얘는. 키 대신에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0, 1, 2, 10, 20, 30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여기 위는 키가 되고 여기 밑에는 밸류가 되겠지만 여기서의 키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리스트의 장점은 사실 딕셔너리의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넣었대요, 제가. 이건 뭐 한 거예요? 여기 그냥 값을 변경한 거죠. 이 영수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바꾼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다가 민수는 40 해놓고 여기다가 50 해놨어요. 그럼 얘는 그냥 값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 원래 갖고 있던 40이 아니라 50으로 덮어쓰기를 한 거니까 이때는. 그렇죠? 이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10 이렇게 넣은 거, 최초에 넣은 게 10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수정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0번째일 거고 얘가 1번째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2번째일 거니까 그냥 인덱스로 단서를 얻은 다음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딕셔너리의 장점,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하나다. 당연한 거죠. 키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키를 알고 있다면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안 세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경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이때쯤에서 영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여기서 막 뭐 중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영수의 나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인덱스를 일단 구해야 되는 거고, 맞죠? 어떤 게 영수에 대한 데이터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다른 게요, 그죠? 여기서는 민수가 몇 번째였더라 이걸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가져올 때 편한 거죠. 딕셔너리의 장점은 다시 리스트의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왜냐면 반대로 말해서 얘는 몇 번째 데이터인지 세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가 누구 건지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장
인덱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폰트 A에 오더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실 때는 좀 비교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리스트를 써야 돼, 무조건 딕셔너리를 써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적재적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 그냥 데이터 복수계를 다루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서 쓰는 거니까요. 리스트만 써서도 가능하고 딕셔너리만 써서도 다 가능해요. 섞어서 쓰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어펜드 하는 순간 얘는 인덱스가 정해지는 거고, 얘는 추가하려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키 자체를 설정을 해놓고 값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키를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리스트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잘 해서 넣어야겠다 하면은 딕셔너리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자세히 써보자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해보죠. 여기다가 출력을 좀 할 수나 있고,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얘를 나머지에도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위에 거 보세요. 이거 세 줄.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은 이 자체는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0, 20, 30에 해당되는 놈이니까 밸류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밸류잖아요. 이 밸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 10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자, 이 자체는 요소를 뜻하는데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뜻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거 리스트에서 요소 전부 출력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러면 10, 20, 30, 40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 출력인 거죠. 그렇죠? 얘도 비슷한 걸 할 수 있어요. name in agency name 하면은 얘는 그냥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금 어쨌든 요소에 접근을 했는데 이 요소는 뭐예요? 키예요, 밸류예요? 키죠. 그렇죠? 그럼 이 ages라는 딕셔너리에서 가져온 거는 이번에 키 값이 되는 거예요. 키에서 꺼내오는 거지 밸류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얘는 그냥 변수잖아요.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키를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name이라고 해놨던 거예요. 이름에 대한 데이터가 꽂힐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보자. 버전 1. 키만 가져오는 거. 데이터는 총 4개 있고요. 지금 이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10, 20, 30, 40. 데이터를 전부 다 세보면 8개가 나오겠죠.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들어있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딕셔너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가져왔을 때 최초 실행할 때 네임에 꽂히는 거는 얘네가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영이, 영수 이런 순서대로 민수까지 이렇게. 그러면 자, 키가 아니라 밸류에 접근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각각의 키들은 내가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여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해당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단서로 찾은 값을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니까 출력해보면은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좀 더 자세히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키는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밸류를 한 번 더 정제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니까요. 디폴트로 가져오는 게 키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지금 버전 1에서. 이해되시나요? 자, 해당 키를 이용해서 밸류까지 뽑아냈어요 지금. 한번 잘 되고, 자 여기다가 에이지스에 키들을 내놔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2랑 3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생략한 게 얘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키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에이지스에서 키를 가져오는 게 디폴트니까요. 그렇죠? 2번, 3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리자면 에이지스의 키들이 뭔데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딕셔너리의 키들이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해도 돼요. 에이지스의 키들로 된 얘네들이 있다. 딕셔너리의 키들인데 얘네 보시면은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이만큼이에요. 그냥 키를 알아오는 함수예요. 얘는 함수 실행 모양이잖아요. 이거 필요에 따라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디폴트가 그냥 키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인 거고, 키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밸류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밸류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좀 바뀔 텐데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 밸류를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나이만 누구 나이가 아니라 그냥 나이값만 딱 깔끔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에이지스의 밸류스, 딕셔너리의 밸류다 하면서 가져오죠. 얘가 뜻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밸류만 쏙 뽑아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이 에이지가 돼서 실행, 20이 에이지가 돼서 실행, 이런 식이에요. 뭐 누구 건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값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위에서의 키스가 이 키들을 가져왔듯이 밸류스가 밸류들을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게 키랑 밸류를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스 5번을 이렇게. 그러면 아이템스 하면은 이렇게 가져와요. 짝 맞춰서. 근데 이런 데이터 형식은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은 그냥 뭐 키워드 정도만 아셔도 되는 거고요. 짝지어서 이렇게 가져오면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로 가져와요. 배버로잖아요 어쨌든. 각각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안 썼으니까 그냥 키들만 가져온 거고, 얘는 따로 언급을 해줬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키들만 가져오는 거고, 얘는 밸류만, 얘는 둘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썼던 이뉴머레이트랑 비슷하게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지정해 놓고 각각의 키에 맞는 데이터들도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의도에 맞게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네, 여기 밑에서 보실 거는 리스트화를 시켰다는 거.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리스트 모양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리스트 모양인데 각각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다른 함수를 실행시켜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하나는 키스, 하나는 밸류스, 하나는 아이템스를 실행시켜서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각각. 소바로는 튜플이에요. 튜플도 하나의 자료형인데 왜 인트, 뭐 플롯, 뭐 스트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리스트, 또 딕셔너리 같은 자료형이에요. 그냥 튜플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얘는 요소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 이런 걸 못해요. 한번 정해지면. 대신에 복수기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데 얘도 뭐 객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다른 옵션들이 없어가지고 얘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ith only 읽기만 가능하다. with only lis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인 거예요. 읽기 전용. 추가, 변경, 삭제가 안 되니까. 튜플의 각 값들은 콤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얘네들이 왜 튜플로 변경을 시켜놨냐? 얘네들은 이제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왜냐면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들어있는데 이 값이 중간에 바뀐다? 이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 한 묶음을 튜플로 지정해서 알아서 자료형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료형에 관한 것도 조금 보자면 int 타입 함수를 써서 이렇게 다 알려줘요. 얘는 밸류스다, 아이템스다 하면은 맨 끝에서 그죠? 딕셔너리의 키다, 딕셔너리의 밸류다, 딕셔너리 아이템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함수를 사용한 결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타입 ags를 하면은 얘는 여전히 그냥 딕셔너리예요. 중간에 뭐 키스, 뭐 밸류스, 아이템스를 썼다고 해서 이 ags 자체의 자료형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산할 때만 보여주고 다시 보여줄 때만 연산을 해서 보여주고 실제로는 값이 바뀌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왜 A에다가 10 넣고 int E에다가 10 넣고 int A 더하기 B를 했을 때 얘네들은 그냥 문장 더하기 문장인데 여기서 int를 해주냐 이렇게 해주냐 아니면은 a에다가 int a 이렇게 해주냐는 좀 다른 얘기였잖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뭐 어떤 짓을 했던 아직 ags는 딕셔너리다. 튜플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뭐 블로그 하나만 참고를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이미 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 딕셔너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좋은 자료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파이썬 튜플
요거 그냥 한번 쭉 정독을 해볼까요 지금? 이만큼. 그만큼만 하셔도 돼요. 투표 관련 내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요소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 큐플은 이게 안 된다만 아셔도 돼요. 막 자세히 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보이는 얘네들은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바뀔 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잠깐만, 얘는 갖다 치고 5-1 5-2라고 했을 때 요소 삭제 딜리트 ags의 철수를 하고 나서 보면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철수 딜리트 했잖아요. 없어졌죠. 그래서 네, 이게 답니다. 근데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지울래 하면은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걸 지워줘야 돼요. 없어서 뭐라 합니다. 키 에러 일단 없다 라고 해줘요. 그래서 왜 그 안전하게 삭제하는 거 있었죠? 그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철수가 있다면, 이 딕셔너리 내부에 있다면 지워. 이렇게요. 있으니까 지운 거고. 얘는 없어서 안 지우겠지만 오류는 안 내보내주죠. 없으면 못 지우는 거고. 그렇죠? 있으면 말고, 아니 다시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말고. 일단 딕셔너리 관련은 여기까지인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용법 정도는 익히셔야 되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개념은 그만.